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지식과 정보를 서비스하는 앱박션의 천재들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은퇴자의 버킷리스트의 하나인 귀농귀촌 대박인가 파산인가를 주제로 귀농귀촌 성공과 실패의 10계명을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귀농과 귀촌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귀농은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이 생계를 목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목적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귀농은 이민보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촌으로 이사를 하려면은 귀농을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촌에 가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착지를 물색을 해서 그곳에 주택을 마련하고 농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에 정착을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귀농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업 귀농이 있는데 이것은 논밭 농사나 원예 축산, 버섯 재배, 임산물 등 1차 농산물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겸업 귀농입니다. 농수 축산업을 기본으로 농업 이외의 분야에서 소득을 얻거나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체험 농장을 운영하면서 하거나 농경화 민박 등을 겸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농업 파생 귀농입니다. 농수 축산 분야와 관련된 파생 사업인 농촌 펜션, 식품 제조업, 농산물 유통 및 가공업 등의 형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귀촌의 개념입니다. 귀촌이라는 것은 농촌에 거주하지만 농사 이외의 직업을 갖거나 텃밭 정도를 가꾸며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이주하는 것입니다. 귀촌 준비는 농촌으로 이사갈 것을 가족과 합의한 후에 정착지를 물색을 하고 택지를 구입하거나 주택을 건축하거나 매입하여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촌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주말 농부형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5일은 도시에서 이틀은 농촌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유형입니다. 도시 취업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촌에 거주하면서 도시로 출퇴근하는 유형, 도시 출퇴근형이라고 말합니다. 절반의 귀촌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전원생활형입니다. 정년 후 또는 요양 등을 목적으로 전원에서 거주 생활하는 유형을 말하고 완전한 귀촌자를 말합니다. 귀농귀촌자의 지원 법령 체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법률의 시행령, 그 시행령의 시행 규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나 각 시군구 귀농 귀촌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이 있는데 그것도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자 지원 관련 법령 규칙 조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귀농 귀촌 종합지원센터, 그 다음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역 주민과 교류 협력 체제, 조세 감면, 창업 지원, 주택 및 농지 구입 지원, 그다음에 시설 장비 지원, 그다음에 귀농 공동체 지원, 보조금이나 교육 훈련, 자녀 학자금, 사후 관리 등을 규정을 하고서 귀농 귀촌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의 성공 여부는 낭만 대박보다는 실천 가능한 목표 설정과 성실한 실행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3장 귀농 귀촌 계획의 기본 방향을 OW1H 원칙을 적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누가 갈 거냐? 내가 가는 거죠. 근데 난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농협으로 전업자인가? 명퇴나 은퇴자인 귀농자인가? 그 다음에 명퇴 은퇴자인 귀촌자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는 귀농 귀촌 적합성 테스트를 먼저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배우자와 가족을 설득을 해서 귀농 귀촌에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행에 옮겨야 성공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는 과연 귀농 귀촌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5개의 진단 항목으로 자신이 귀농 귀촌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본인의 귀농 귀촌 적합성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진단 항목이 25개로 나와 세로에 열거되어 있고 가로에는 그 점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진단 항목 1번 나는 텃밭과 정원에서 흙을 만지는 것이 좋다. 2번 나는 조용한 곳이 좋다. 3번 나는 내가 설계한 주택을 지어 살고 싶다. 4번 나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을 좋아한다. 5번 나는 인생 제2막을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살고 싶다. 6번 나는 건강식품에 관해서 관심이 많다. 7번 나는 이웃과 잘 어울린다. 8번 나는 배우자를 설득하여 귀농 귀촌할 수 있을 것이다. 9번 나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성격이다. 10번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낸다. 11번 나는 어린 시절의 고향이 그립다. 12번 나는 지인들의 전원생활이 부럽다. 13번 나의 배우자는 도시생활을 힘들어한다. 싱글은 4점입니다. 나는 속도와 경쟁의 삶에 지쳐있다. 15번 나는 생명사상과 형태주의에 관심이 많다. 16번 나는 새로운 것을 배워 실천하는 일이 즐겁다. 17번 나는 텃밭에서 농산물을 가꾸어 먹고 싶다. 18번 나는 기꺼이 남을 돕는 성격이다. 19번 나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편이다. 20번 나는 문제 해결을 잘하는 편이다. 나는 정원주택에 관심이 많다. 22번 나는 자녀들의 교육으로부터 자유롭다. 23번 나는 내 주변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의지와 실행력이 있다. 24번 나는 늘 새로운 삶을 꿈꾼다. 25번 나는 타인으로부터 방해나 간섭받는 것을 싫어한다. 본인의 귀농 귀촌 적합성 평가의 성적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점수가 85점 이상 나왔을 경우입니다. 전원생활이 체질에 맞으므로 교육을 받은 뒤에 전원마을을 선택하여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75점 이상인 경우는 전원생활이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으며 교육을 받은 뒤 귀농 귀촌 선배들의 조언을 받아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65점 이상 귀농 귀촌 계획을 가족과 상의하여 수립하고 교육을 충분히 받고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0점 이상 전원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과 농촌체험마을이나 주말 농장에서 먼저 일해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점 미만입니다. 전원생활에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뒤에 귀농 귀촌을 제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화면의 사진은 영권 농장의 귀농 귀청자들이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3장 귀농 귀촌 계획의 기본 방향입니다. 네 번째 항목 Why입니다. 왜 귀농 귀촌을 하는 거냐? 귀농 귀촌의 목적이나 동기,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생업인가 전업인가, 농어촌 인간형을 추구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건강이나 은퇴 후 소일거리를 찾아서 가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디로 갈 거냐, 정착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서는 고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태양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양의 경우는 전 직장 연고지나
또 연고가 없는 지역, 조건이 좋은 지역 또는 지원이 많은 지역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근교는 기촌자들이 주로 택하는 곳인데 그것도 가서 농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촌의 경우라면 몰라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언제 갈 거냐입니다. 귀농 결심을 하는데 몇 년 후냐, 이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은퇴 후냐 또는 명퇴 후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은퇴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명퇴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2, 3년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선배 귀농 귀촌자는 몇 년이나 준비했을까요? 이 원형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년 이상이 29%, 그 다음에 2년에서 3년이 16.3%, 3년에서 4년이 11.8%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농사를 지을 것이냐? 축산을 할 것이냐? 체험농장을 운영할 것이냐? 텃밭, 그 다음에 판매 등이 있습니다. 농업이 아니라면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관련해서는 과수나 채소나 축산, 체험농장, 펜션 운영, 6차 산업 등 이에 대해서 귀농귀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영농계획, 영농기술 학습 계획, 그 다음에 영농체험, 그 다음에 이주주택,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정착 및 영농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제4장 귀농귀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또는 소개하는 직종들을 놓고 표를 만들었습니다. 1차 농산업의 6종입니다. 오른쪽에 구체적인 영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차 산업화입니다. 9종이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세 번째, 환경 에너지 분야입니다. 5종의 직종이 오른쪽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 분야 7종이 오른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귀농귀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5번째 분야, 농촌 삶의 질에 대한 직종이 10가지가 오른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6번째, ICT 융복합 업종이 6개가 오른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열거하고 있는 50개의 직종 중에서 자기 적성이나 전공에 걸맞는 항목을 골라 귀농귀촌 이후나 이전에 무료 나와서 실비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교육기관이나 시도, 시군구의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현지에서 취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물색해야 합니다. 제5장 귀농귀촌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먼저 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이 있습니다. 여기에 홈페이지와 업무 내용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지은행입니다. 농지매매나 농지연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인력자원개발센터, 그 다음에 통합농업교육포털, 그 다음에 전국귀농운동본부, 농촌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기관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귀농귀촌에 대한 것, 청년 귀농시 필요한 교육 이런 것들이 설치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정보는 어디서 얻는가?
책에서 얻자. 그 해답이 지금 보시는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이 귀농귀촌 육자산업으로 성공하기, 유상호 씨가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 단값에 성공하기, 2014년에 정구현과 조금선 씨가 지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 이야기, 정우창 씨가 지은 책입니다. 은퇴 없이 농촌 출근, 워라벨 귀농귀촌 해가지고 김규남 씨가 지은 책입니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6장 귀농귀촌 성패를 가름하는 10개의 명입니다. 제1계명 가족과 충분히 협의하고 협력하라. 실패하려면 나홀로 귀농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자신하라. 두 번째 계명은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하고 위기를 최소화하라. 실패하려면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집착하고 미래 투자는 하지 마라. 네 번째 계명은 영농기술 학습에 최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라. 실패하려면 잘 재배하면 잘 팔린다고 생각하고 신기술을 외면하라. 네 번째 계명은 점진적이고도 장기적으로 접근하라. 실패하려면 미래 투자와 노력은 안 하고 당장 돈 벌 궁리만 하라. 다섯 번째 계명은 농촌의 편리함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되 필요하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라. 실패하려면 마을의 인프라 구축은 돈만 들어감으로 만들지 마라. 여섯 번째 계명은 초기에는 많은 투자를 하지 마라. 실패하려면 장기 투자보다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라. 일곱 번째 계명은 마을 노인들과 최대한 친해져라. 실패하려면 기계영농을 하면 되므로 마을 노인들과 사귀지 마라. 귀농귀촌 때 성패를 가름하는 10계명 계속입니다. 여덟 번째 계명은 어려울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지역 후견인을 만들어라. 실패하려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므로 남 의견을 묻지도 듣지도 마라. 아홉 번째 계명은 자기만의 영농 아이템을 분명히 하여 매진하라. 실패하려면 내 생각이 최고이므로 이웃들의 충고를 외면하라. 열 번째 계명은 전략적으로 선택한 작목에 관해 전문가가 되라. 실패하려면 돈을 빨리 많이 벌 생각으로 일하라.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귀농귀촌 계획 수립하기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원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